떠올리자니 힘든 기억들이지만 굳이 남기려는 이유는 펫도스라는 일을 겪고 나서 많은 정보를 찾았지만 전문가의 의견이나 영상 아니면 무당의 영상이 대부분이었고 실제 겪은 사람들의 컨텐츠는 찾기 힘들었다. 어릴 때부터 외로움을 많이 타는 성격이어서 결혼을 하고 싶었지만 결혼은 못하고 20대 후반부터 혼자 살게 되었다. 강아지를 너무 좋아하지만 키울 엄두는 나지 않았다. 직장 생활을 해서 집에서 잠만 자고 대부분 밖에서 지내다 보니 키우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였다. 30대가 지나가면서부터는 직장 생활에도 지치고 또 결혼도 생각대로 되지 않았고 또 다들 결혼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사해서 같이 밖에서 만나 인간관계도 줄어들었다. 결국 주변에서 떠밀어서 키우고 싶다고만 했던 강아지를 키우게 되었다.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정도로 설레는 하루하루였다. 자연스럽게 집순이가 되었다. 하지만 너무 오래 혼자 있는 강아지는 갈수록 사고가 늘어났고 나도 일하다가 시간이 늦으면 불안했다. 아침에 출근할 때는 아이를 놓고 출근하는 엄마 마음이 이럴까 싶을 정도로 출근하기 싫었다. 결국 둘째를 입양했다. 처음 입양을 생각할 당시 이 아이들이 가게 되면 정신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지가 가장 두려웠기에 몇 년간 망설였다. 10년만 넘게 살기만을 기도했다. 그 이상은 욕심내지 않겠다고 했다. 오래 아프면서 연명하는 것보다는 딱 10년 이상만 살고 다음 운명에 맡기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 사는 동안 충분한 사랑을 주려고 했다. 그리고 같이 있어주지 못하는 미안한 마음을 충분한 간식으로 보상해 주려고 했다. 좋은 간식을 주려고 애쓰기는 했지만 먹고 싶은 만큼 먹게 하려고 했다. 한 아이는 과체중으로 7살부터 병원에서 1년에서 최대 3년 살 거라고 했다. 하지만 그래도 12년 넘게 살았다. 오래도록 살얼음 걷듯이 불안해하면서 오래 버텨주기만을 바랬다. 그러나 먼저 갈 거라고 생각했던 아이보다 오래 살 줄 알았던 아이가 급격히 나빠지더니 어이없이 떠났다. 원래 만성지병이 있었는데 그게 그래도 10년간 크게 티가 안 나다가 나이가 들어 티나기 시작했다. 나중에 알았지만 치료한다고 나을 수 있는 병도 아니었고 계속 관리해줘야 하는 병이었는데 당시 좁은 집으로 이사를 해서 일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그 아이한테 많이 소홀했다. 10살이 넘으면 무리해서 치료하느라 서로 지치는 것보다 병에 맡기자고 마음먹었지만 병이 돌이킬 수 없이 심해졌을 때는 심한 죄책감에 시달렸다. 당신은 내가 다른데 정신이 심하게 팔려 있어서 이전보다는 신경을 덜 쓰다 보니 늦게 알아챘지만 가기 전에 징조 같은 건 있었다. 먼저 간 강아지는 아프다는 게 뚜렷하게 보이기 전까지는 활발하고 에너지가 있었다. 그래서 사실 걱정을 크게 하지 않았었다. 어느 날부턴가 가전제품들도 계속 망가지기 시작했고 집의 냄새가 심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몇 달 전부터 지인의 강아지들이 무지개 다리 건넜다는 소식이 들렸다. 친구의 소식을 듣고 위로한다고 같이 울고 또 생각하면서 또 울었다. 그러나 그 일이 그렇게 빨리 나에게 올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혼자 살면서 의지하던 강아지를 보낸 친구에게 자주 연락이 왔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니 강아지를 떠나보낸 친구는 멀리 했어야 했다. 강아지가 눈에 띄게 아프기 시작한 지 2주도 안 돼서 아예 일어나질 못하고 급격히 살이 빠졌다. 이 상태로는 치료도 힘들 것 같아서 병원에서 진통제라도 부탁드렸으나 병원에서는 전체적으로 검사를 해야만 약을 처방할 수 있다고 했다.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다. 아이가 아프고 나서 증상을 알아보니 그 병은 어차피 치료 방법도 없는 거였다. 그리고 검사를 하는 과정도 버틸 수 있을까 싶어서 나는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와야 했다. 죽기 이틀 전부터 아예 일어나질 못했으나 새벽에 바닥을 치는 소리를 내서 나를 깨워서 화장실에 데려가게 해서 볼일을 볼 정도로 멍특한 아이였다. 정신은 말짱한 상태였다. 다른 아이는 7살 때부터 약해서 병원에서 오래 못 살 거라 했는데 3년이 아니라 5년 가까이 버텼으니 이 아이도 내가 관리를 잘하면 좋아질 줄 알았다. 그러나 2주 정도의 시간 동안 하루하루가 다르게 아이는 나빠졌고 밥을 거부하기 시작했다. 너무 먹는 걸 밝히는 아이라서 입에 억지로 넣어 먹이려고도 했지만 거부했다. 그게 이별의 신호인 줄 몰랐다. 병원에서 수액이라도 놔달라 하니 수액을 놓을 상태가 아니니 그냥 설탕물이라도 먹이라 해서
나는 그 아이를 버려두고 마트에 가서 이유식 수저와 다른 것들을 사왔다. 그때까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내가 집에 있으니 간호하면 그래도 버틸 줄 알았다. 다른 집 아이는 일어나지 못해도 최소 몇 달은 버텨다. 이 아이는 그보다는 어리고 정신이 말짱하고 체력이 좋았으니 괜찮을 줄 알았다. 그러나 간병이란 것도 없이 너무 빨리 가버렸다. 차라리 몇 달이라도 나를 더 고생시켰다면 덜 힘들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내 이기심이다. 그래도 직장 생활을 하는 건 난이니 임종을 볼 수 있는 게 그나마 다행이었다. 심장을 꺼내는 것처럼 아이는 뒤로 몸이 젖혀졌다가 갑자기 가버렸다. 아, 한순간에 생명이 사라지는 거였구나. 보내고 한참을 울렸다. 지금 생각해보면 둘째에게 너무 힘든 모습만 보이면 안 되었는데 내가 너무 철이 없었다. 울다 지쳐 잠들고 난이 꿈에 나타났다. 팔팔할 때처럼 막 돌아다녔다. 어떤 여자가 그 앞에서 돌봐주는 것 같았고 강아지는 나를 보자 내게 와서 손을 내밀고 악수를 했다. 독립을 하려고 매달리던 일 때문에 제대로 신경을 못 쓰고 강아지들 챙기느라 일하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한 마리만 키우고 싶다고 생각했던 나 자신에 대한 원망 때문에 매일 죄책감에 시달렸다. 하루도 눈물 없이 지나간 날이 없을 정도로 우울증이 찾아왔다. 집에 냄새가 심해서 이사하려는 계획을 중단하고 버티려고 했는데 이 아이가 떠나고 나니 버틸 필요가 없었다. 어찌어찌 이사를 했다. 남은 아이에게는 제발 6개월이라도 버텨달라고 매일 생각했다. 마음에 드는 집으로 이사는 했으나 이사하고부터 일이 많이 꼬이고 일에 집중하지도 못했다. 그냥 멍하니 밖에 있기도 하고 맥주를 거의 매일 마셨다. 둘째는 혼자 두기 그래서 항상 안고 외출했다. 두 마리 있다가 한 마리가 되었는데 집은 넓어지니 그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졌다. 맥주 한 병씩 마셨어도 취했다. 다행히 한 마리가 내 곁을 지켜주어서 정신을 차리고 살려고 했었다. 그러나 두 번째 강아지가 6개월 만에 가버렸다. 건강은 나아지는가 싶었는데 먹던 것이 목에 걸려서 갑자기 보냈다. 나는 이사한 집에서 안 좋은 일도 계속 생기고 해서 이사를 하려고 했으나 3개월 동안 겨우 한 명이 보러 와서 간신히 나올 수 있었다. 이사를 나가기 며칠 전부터 강아지가 밤에 자다가 창문 쪽을 보더니 헛짖음 같은 걸 하고 제자리를 뱅뱅 돌면서 무서워했다. 이사날이 며칠 안 남은 터라서 나는 며칠 후에 이사가니 조금만 참으라고 달랬다. 그러나 이사날 그 사고가 터져서 아이를 보냈다. 오래 안 좋았는데 약한 몸으로 나를 위해 버텨준 건가 싶어서 미안하기도 했는데 그래도 힘들게 고생 안 하고 갔으니 다행일 수도 있었지만 나는 모든 걸 잃은 듯한 느낌이었다. 6개월만 더 같이 있자고 했더니 정말 6개월째에 나를 떠났다. 그때서야 완전한 혼자라는 느낌을 받았다. 가족을 만날 수 있으니 혼자라는 생각을 안 했는데 나에게 가족은 강아지들 뿐이었다. 이미 따로 사는 사람들은 친척일 뿐 그 이상은 마음에 채워지지 않았다. 우울증에 시달리는 나를 이해하지 못했다. 제정신이 아닌 채로 울다가 안정된 후에 아이에게 말했다. 꼭 다시 태어나서 만나자고. 만나게 되면 꼭 나에게 신호를 보내면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너를 데려오겠다고 말했다. 전에 보낸 아이 때문에 여러 가지 전생과 인연에 대한 많은 내용들을 접하고 나서인지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한 여자가 이 아이를 안고 있는 게 환상처럼 보였다. 그래도 둘째는 마음으로는 보내줘야 한다는 생각을 했지만 그 후유증은 생각보다 오래 갔다. 보내고 난 이후로 매일 좋은 곳으로 보내주시라고 기도했다. 첫째와 달리 둘째는 보내고 사정상 당일에 화장을 해서인지 꿈에 나타나지는 않았다. 다만 먼저 간 아이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집 천장에서 강아지 뛰어다니는 듯한 소리가 간혹 들리기도 했는데 같이 있던 지인도 들렸었다. 둘째를 보내고 이사한 후에도 한동안 천장의 나무 합판에서 약간씩 소리가 들렸다. 좋은 곳으로 가라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했다. 그리고 너희들이 가야 내가 다른 아이를 데려올 수 있다고. 보내고 싶지는 않았으나 많은 펫로스 관련 영상을 통해서 계속 붙잡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다. 붙잡고 있다면 내가 우울증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었다. 일단 이 아이들이 떠나갔다는 신호가 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매일 햇볕이 잘 드는 오전 시간에 산책을 했다. 산책하면서 생각도 정리하고 나의 모습도 돌아보았다.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맞는 것처럼 가슴이 조여오고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렸다. 그리고 집에 와서 일상을 보냈다. 마음의 돌덩이가 얹은 것 같았다. 자식을 보낸 부모의 마음은 더하겠지 생각했다. 얼굴에 주름이 깊어졌다. 살은 계속 더 빠져서 더 빠지면 위험할 수도 있었다. 기력이 빠질 정도로 배고플 때라야 뭔가를 먹을 수 있었다. 그래도 첫째 보낼 때보다는 그래도 마음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먼저 자기 강아지를 보낸 친구가 계속 연락이 왔는데 이 친구도 꿈이 잘 맞는 친구였다. 거의 매일 통화를 한 것 같은데 나는 우울한 생각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대화가 필요했다. 이 친구가 자기가 꿈을 하도 요란하게 꿔서 힘들었다고 했다. 대충 들어서 잘 기억은 안 나지만 내용은 고양이 2마리를 캐리어에 싣고 승합차에 태워서 보내느라 엄청 지쳤다는 내용이었다. 대부분 자기 전에 통화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듣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잠이 들었다. 잠에서 깨자마자 든 생각은 내 아이들이 이제 정말 갔구나. 신기하게도 그 꿈을 꾼 게 이틀 전이었는데 이틀 전부터 천장에서 소리를 듣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떠난 건가 생각을 하기는 했었다.